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저 1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우리 대표께서 지금 아산에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연결식에 지금 참석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제가 주재를 하겠습니다. 사실 소방관들의 순직을 보면서 국민이 아픈 마음을 이루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고 유가족의 슬픔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운전자 부주의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데 우리 국민의 의식과 체질이 좀 바꿔지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되고 특히나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한 다시 한번 인식 속에서 이런 아픈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가나 해역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피랍이 됐는데 이 시간 어디로 피랍이 돼서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안전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피랍 6일째가 되는 상황까지 우리 국민들은 소재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급한 문무 대항함은 약 보름 뒤에나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피랍된 우리 국민의 안전이 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유가족들의 애탄의 심정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 국민 3명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선박이 피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적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지속적인 경계 강화 조치 등 보다 다각적인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이 제주 4.3 사건 70주년이 되는 추념일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99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도 있었고 또 4.3과 관련된 일부 진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 보상에 대해서 미해결된 부분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가 커가지고 구체적인 개별 피해자마다 이 진상 규명이 좀 되어야 역사적으로 4.3의 진상은 확실히 규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지난 2월에 4.3 특별법 개정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제주 도민의 염원을 풀 수가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서 4.3의 개별 지역과 그 피해에 대해서 명백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가지고 4.3의 확실한 진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무회에서 의결된 2017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1,555조 8천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을 부담하는 국가채무는 660조 7천억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건 지금 현재 국민 1인당 1,28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국가 부채 중 약 122조 7천억 원 정도는 공무원 군인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3월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가계부채 역시 집계 이래 최대치인 1,450조 9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BIS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률 43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 2월에 우리나라를 가계부채 위험수위 10대 국가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각종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미 역금리 현상으로 국내 금리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극히 의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취약차주가 약 150만 명으로 집계가 돼서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약차주의 19.9%는 이자를 갚는 데만 소득의 40%를 이상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민생고는 지금 SOS를 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3월 27일 민간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만 약 47만 개 일자리가 감소되고,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이 될 경우를 가정하면 9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된 개정 근로기준법 역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저희 당이 적극 주장해서 30일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추가 연장 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지만, 항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는 보안입법 등 대책을 조속히 정부나 우리 정치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라와 국민이 국가부채, 가계부채의 쌍끌이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영탕입니다. 당장 실효성 있는 국가부채, 가계부채, 민생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빚더미를 떠안고 사교육이 아니면 경쟁이 불가능하고, 취업은 어렵고 천문학적 사교육비 감당은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결국 희망이 없는 흙수저 삶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율 증가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더욱 출산율 증가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 또 가계부채 문제, 출산율 대책,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함께 정책을 시행해야지, 별개 정책으로 서로 연관성을 무시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을 금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서 폐기물 관련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지를 않고 혼란이 커져 있어서 지금 쓰레기 대란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잇는 약 100만 명의 노인분들이 수입이 반토막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수출길이 막힌 재활용 쓰레기 수집 선별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 생태계가 구축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또 귀찮고 번거로운 분리수거를 그동안 우리 국민이 착실히 해왔는데 이것마저 분리수거가 안 되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너무 커지고 또 그동안에 국민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환경 보존과 쓰레기 재생에 대한 국민 의식과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공연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내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남미나 동남아 지역 등 중국을 대체할 우리 재생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조속한 종합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에 최종 동의하면서 이제 회사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광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금호타이어가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경우 철회될 수만 명의 상계기업과 지역경제의 타격을 위해 지난달 말 노동자들의 결단을 간곡하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결단한 만큼 회사와 채권단은 노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오로지 회사를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먹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이 가까워지만 바른미래당이 수차 강조했던 근본적 구조개혁은 도외시 한 채 땜질식 대직요법으로 상황만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무능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일시적 효과만 의식한 단기 땜질식 정책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만 할 것입니까? 청년 일자리 대책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3, 4년간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원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케어 도입 영향으로 건보 재정이 7년 만에 적자가 되자 건보 적립금 20조 원을 뺏었으면서 보험료도 올렸습니다. 차기 정부에 닥칠 재정 고갈과 국민들이 부담할 보험료 인상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 3,600명을 2년간 소방안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2년 후에는 어떻게 할지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놓고 1년간 3조 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놨지만 내년 이후에는 이것 또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공약했지만 6개월 만에 내놓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정확한 오염 분석과 측정 시스템조차 부족해 아직도 4년 전 미세먼지 통계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스크 쓰는 것 외에 대책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무작정 국민 혈세만을 투입하는 땜질식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4월 국회는 개헌과 민생, 개혁입법이 결실을 맺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관건은
민주당의 태도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각종 민생과 개혁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개헌과 함께 시급한 민생과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GM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있는 일자리마저 없어집니다. 일자리 정부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GM 사태를 이렇게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국회의 책무인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특별감찰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1년 6개월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내 눈에 들보는 외면할 것입니까?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여 야3당의 국회의원 162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은 이제 필요 없는 얘기가 됐습니까? 도대체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밖에도 깜깜이 교육감 선거 없애고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들어주는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법, 낙하산 인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채용 비리를 없애주는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기업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프리즘법 등 산적한 각종 민생 개혁 입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밝힌 바대로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 전환이 없다면 저희 바른미래당은 4월 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먼저 우리 당이 한국당 연대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연이어 보수 대연합 주장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한국당은 보수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정치 구악 집단입니다. 정치 구악 중에서도 4대 구악이 집결해 있는 4대 구악 집결체입니다. 한국당은 막말, 극우, 철새, 친박이 총 집결해 있는 4대 구악 집결체입니다. 이런 4대 구악 집단은 연대 대상이 아니라 청산 대상입니다. 우리 이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 때 이 정치구악, 4대 정치구악을 일소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박주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문제로서 저도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란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쓰레기 대란이 터졌습니다. 이 정부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해서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주된 책임은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장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반년 넘게 비닐, 스티로폼, 쓰레기 대란을 알고서도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작년 7월에 비닐 스티로폼 폐기물을 점차적으로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고, 지방에서는 3, 4개월 전부터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 처리하라고 윽박지르기만 하고 이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장도 미세먼지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돈을 150억이란 돈을 정말 먼지처럼 날려먹고 이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무능 장관이고 서울시장은 환경무능 시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은 이 쓰레기 폐기물 업체에 보조금을 늘려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폐기물 업체들이 손실을 보는 이 손실액을 환경부와 서울시가 조속히 보존해서 이 폐기물 업체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폐기물 업체는 자선 기부 단체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작정 손해보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폐기물 업체들에게 처리하라고 윽박지르지만 말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선원 3명이 가나 인근에서 납치됐죠. 그 문제 대통령께서 인근에서 훈련 중에 문무대왕함을 급파했는데 아주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세계에도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의미를 세계 만방에 과시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소방청 이 문제 어제 그 3명 사망했죠. 고속도로병에서. 사실 군인이나 경찰보다도 더 위험한 임무를 평시에 수행하는 것이 소방관입니다. 엊그제 사고 난 다음에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인천 개편대회 끝나고도 가셨고 오늘 또 발인하는 날 지금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이게 무슨 묵념으로 끝나고 무슨 뭐 조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국가가 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소방관에 대한 예우나 처우나 근무 환경이 엉망입니다. 제가 그저께부터 이틀간 파악해 바로는 보험 체계도 안 돼 있고 장비도 지금 아주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뭐 대규모로 부족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소방관들이 출동했던 내용 중에서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화재 이 소방관의 임무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뭐 문만 잠겨 있어도 불러내고 이 소방관들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 하다가 실제 화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뭐를 하는 11년도에 그 개정을 했는데 그게 상훈화되어 있습니다. 법규가. 그 작년도에 65%가 출동한 거에 65%가 그냥 단순 생활 그 문제들입니다. 이래가지고 국가가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정말 그 상황별로 시간대별로 위험 요소에 따라서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확실히 서지 않으면 소방관도 이거 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사를 하고 또 현장을 샅샅이 다 뒤져서 어떤 게 애로사항이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말단 조직까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작동이 됐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고 또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전부 뭐 우리가 뭐 수없이 지적했듯이 청와대 비서관 위주로 국정운영이 되고 말단 조직은 전부 상부 지시사항만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화재 문제 정상적으로 매뉴얼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무슨 사고가 안 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한다면 끝없이 사고는 이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한 문장 빠뜨려가지고 아까 그 한국당 4대 구악 집단이라고 할 때 제가 막말, 극우, 철새, 친박을 언급했는데요. 제가 뭐 누군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믿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틀 전에 광물 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합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 이렇게 이렇게 좀 전속이 어렵다고 부실하다고 해서 아예 해외 자원 개발 자산을 원칙적으로 전부 매각하고 해외 자원 개발 관련 인력을 구조조정 추진하고 아예 해외 자원 개발 직접 투자 기능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자원 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일본은 지금 1년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 2,500억 정도 투자했는데 아예 이제 투자를 없애겠다고 이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원인 리튬, 코발트, 망간 이런 희류 금속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만약 이런 걸 개발을 완전 중단하면 앞으로 이 자원 안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거의 잘못은 잘못으로 책임을 묻고 해외 자원 개발은 계속 해 나가는 것을 우리 지혜롭게 이 정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거를 완전 중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외 자원 개발 이 완전 중단하는 부분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 회의를 7개를 전환해서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의원님한테 한 5분만 양해 말씀드리면 그 연석회의 전에 그 15차 최고위원을 잠깐 열어서 두 건에 대해서 의결사항을 처리하고 연석회의를 하고